이거를 반응식에 표현해 주는 거죠. 어떻게? 분자가 두 개다, 두 개. 분자가 두 개다, 두 개. 하나다, 하나. 이런 식으로 해줘서 최종 물리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변화? 화학적인 바로 화학 변화가 있다. 라고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럼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물리 변화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질이 유지가 되는 걸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화학 변화라는 거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물리 변화는 성질이 유지가 될까요? 자, 여기 물 입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라는 거는 H2O, 물 분자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분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분자. 분자라고 하는 거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하는 건데, 이 물 분자가 물을 우리가 끓였어. 가열을 했어요. 그럼 물이 뭘로 변해요? 수증기로 바뀐단 말이지. 자, 물을 끓였더니 물이 뭘로 변했다? 수증기로 변했다. 자, 수증기로 변할 때 이 물 분자 자체 하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뭐만 변하냐? 이 물 분자 사이에 뭐만, 거리만 바뀔 뿐이에요. 물 분자가 붙어 있다가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서 수증기로 변하는 거죠. 물이 뭘로 변했다? 수증기로 바뀌었다. 이거 우리가 뭐가 변했다고 하냐면 바로 곧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했다는 거예요. 자, 상태가 변했다는 말은 이 분자 자체 하나, 이 분자 하나 자체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단지 이 분자 사이에 뭐만 바뀌었어? 거리만 바뀌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자의 거리가 바뀌었다, 또는 이 거리를 배열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만 바뀌면 우리가 물리 변화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화학 변화는 뭐냐? 화학 변화는 이 물 분자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왜? 이 분자 자체는 뭘로 이루어졌냐? 원자들로 이루어졌죠? 이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거, 요거는 산소 원자. 얘는 수소 원자로 되어 있어요. 이 원자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재결합을 합니다. 어떻게? 산소 원자는 산소 원자끼리, 수소 원자는 수소 원자끼리. 자, 이런 식으로 재결합을 했다. 재결합을 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분자 자체가 깨져버렸다. 뭐가 바뀐 거냐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느냐, 분자의 배열이 바뀌었느냐. 분자의 배열이 바뀌면 물질의 성질, 분자 자체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분자 자체가 깨져가지고 새로운 분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성질이 바뀐 거죠. 왜? 이거는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를 구별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바로 이렇게 원자들이 깨져서, 분자들이 깨져서 새로운 분자를 만드는 이런 화학 변화에 관해서 우리 배우는 것이 바로 1단원인 화학 반응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화학 변화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보통 이제 기체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 반응을 하거나, 또는 앙금을 만드는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하고, 이걸 모두 묶어서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해 줄까? 이런 화학 변화를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해 주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반응식이 되는 건데,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그 반응식을 뭐라고 합니까?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고, 이제 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하게 되었으면 화학 반응식을 꾸밀 수 있는 수준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꾸미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개념, 두 번째 개념,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화학 반응식을 꾸미는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볼게요. 자, 그럼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좀 아까 이야기했던 화학 반응을 뭘로? 식으로 표현한 거가 되겠죠.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예를 들어서 좀 아까 이야기했던 자, 물을 끓였어. 자, 수증기, 물 또는 수증기를 가열해 가지고 뭐와 뭐로 수소와 산소 기체로 만드는 이런 화학 반응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건데 이렇게 한글로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소 기호,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기호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자, 물을 우선 분자식을 알아야 되겠지. 물의 분자식은 H2O죠. 자, 수소의 분자식은 보통의 수소의 원자는 H인데 수소는 기체들은 보통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H2라고 이야기하고 산소는 O2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있었던 그들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나 수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자의 종류나 수를 그대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요 앞에 써있는 개수가 되겠지. 개수를 맞춰라. 이 H2O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물 한 분자에 산소 하나, 수소 두 개를 이루어졌다 이 말이고 H2가 의미하는 건 수소 두 개를 의미하는 거고 O2가 의미하는 건 산소 두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원자 수가 같아야 되는데 반응 전에는 산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반응 후에 산소가 두 개가 생겼다? 그럼 여기에 산소를 하나 더 추가시켜줘야 되는 건데 이 산소 하나는 이 반응물에 없거든요. 그럼 이 산소 하나를 추가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늘려야 된다? 물 분자 하나를 늘려줘서 산소 하나를 더 추가시켜주는 거죠. 자, 물 분자 하나를 늘렸더니 수소가 4개가 됐어. 마찬가지로 수소가 4개가 남아있게 하려면 똑같은 생성물인 수소 분자를 2개로 늘려줘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해줘야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 수의 변화가 없는 거죠. 왜? 수소 4개, 4개, 산소 2개, 2개. 이거를 반응식에 표현해 주는 거죠. 어떻게? 분자가 2개다, 2개. 분자가 2개다, 2개. 하나다, 하나. 이런 식으로 해줘서 최종적인 반응식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화학 반응식이죠. 그럼 완성된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될까요? EH2O가 뭐가 되는 거죠? EH2 더하기 O2가 되는 거죠. 이 화학 반응식에서 요 앞에 있는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각각의 반응물 또는 생성물의 종류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2대 1, 요 개수가 바로 뭘 의미하냐? 이런 걸 개수라고 하는데 이 개수가 의미하는 건 바로 뭐겠어요? 좀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분자수의 비를 알 수 있는 거죠. 아, 2개가 반응해서 2개와 하나의 분자를 내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학 반응식 완성하면 화학 반응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화학 반응식을 꾸미는 걸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더 자세한 화학 반응식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영상을 참고해서 화학 반응식 개수 꾸미는 거 해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 법칙 중에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이 나옵니다. 자, 말 그대로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반응 전에 있었던 질량과 반응 후에 생겼던 질량, 요 두 질량이 어떻다? 서로 같아진다. 요걸 의미해요. 자, 질량이 왜 같을까요? 반응 전에 있었던 원자에 자, H2O가 아까 2개가 필요했었죠. 자, H2O가 2개가 필요했는데 이 2개가 반응해서 뭘 만들었어요? 산소 한 분자와 수소 두 분자를 만들었거든요. 자, 이거 할 때 우리가 규칙이 뭐였습니까? 반응 전과 후에 뭐가 변함이 없어야 되죠? 바로 원자, 얘를 이루고 있는 요거 하나를 원자라고 하잖아. 원자의 뭐와 종류, 산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 그 다음에 산소 원자의 수 2개, 2개, 수소 4개, 4개.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나 수가 어때야 돼요? 유지가 돼야 되죠. 자,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원자도 질량이 있을 테니까 이 두 개 질량이 어떻다? 같겠죠.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철솜
철로 만든 솜인 아주 강철 솜을 우리가 가열을 했다. 그럼 이 가열하게 되면 가열한다는 것은 여기 공기 중에 있는 뭐와 반응한다는 거냐면 산소와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새로운 검은색 산화철이 만들어졌다. 자, 이 산화철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Fe2O3. 처음에 철만 있었는데 이 철이 뭐와 반응한 겁니까? 산소와 반응한 거거든. 그러면 이 반응 전에 철의 질량보다 반응 후에 산화철의 질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죠. 증가하죠, 실제로. 그럼 이 증가한 양은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결합한 누구의 양? 산소의 양만큼 증가했다 이거지. 예를 들면 철이 뭐 10g이 반응을 했는데 산화철이 뭐 10.1g이 생겼다. 그러면 반응하고 남은 반응했던 이 산소는 0.1g이 반응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왜? 반응 전의 총 질량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이 같다. 이것이 바로 무슨 법칙이다? 질량 보전 법칙이다. 질량 보전 법칙은 간단해요. 이 질량 보전 법칙에서 유의해야 될 것은 얘는 어떤 물리적인 변화라든지 화학적인 변화에서 둘 다 성립하는 법칙이죠. 그렇죠? 상태가 변해도 질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질량 보전 법칙은 간단히 설명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여기부터 조금 여러분 이제 힘들어하는 법칙이지.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자, 얘는 뭐냐면 어떤 화합물을 구성하는데 어떤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성분들의 비가 일정하다는 거야. 사실은 여기에 뭐가 빠졌어. 이 성분을 구성하는 녀석들의 뭐가 일정하는 거냐면 질량의 비가 일정하다 이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물 분자가 있어요. 자,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두 개로 항상 이루어지죠. 우리가 아는 물 분자는 항상 이렇게 생긴 거죠. 다르게 생겼으면 그건 물이 아니잖아. 그쵸? 그렇다면 요 산소의 질량이 있을 것이고 수소의 질량이 있을 거예요. 상대적인 질량은 산소는 16이고 수소는 1이거든요. 그러면 요 산소, 요 물 내에서, 이 물 내에서 산소 원자가 차지하는 질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16이 되는 거고, 이 물 안에서 수소 원자가 차지하는 질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일자리가 두 개 있으니까 이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걸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수소와 산소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죠? 1대 8의 무슨 비율로? 질량의 비로 이 녀석은 어떻게 돼 있다?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물이면 무조건 수소와 산소가 1대 8의 질량비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일정 성분 법칙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다시 말해서 이 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반응시켜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이 물 분자를 만든단 말이지. 그랬을 때 얘네들의 이 질량의 비가 항상 물 자체가 수소와 산소가 1대 8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 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 산소의 질량도 몇 대 몇이겠어요? 1대 8로 만들어지고 물은 1대 8대 9로 질량비가 항상 이렇게 이런 질량의 비로서 물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반응에서도 질량비가 일정하고 얘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질량비도 일정하고 그게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 다시 말하면 일정 성분비 법칙은 뭐가 일정한 거다? 그 성분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질량의 비가 일정하다 이 얘기예요. 자, 일정 성분비 법칙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죠? 기체 반응의 법칙이죠. 이 기체 반응 법칙은 이 답에 나와 있듯이 기체들의 반응에서만 나오는 법칙이에요. 기체에서만, 오로지, only, 어디에서만, 기체에서만 성립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기체만 특유의 뭘 가지고 있다? 부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체 반응 법칙은 반응하는 물질들 사이에 뭐가 일정하다는 거냐면 부피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늘 나오는 거지만 수소와 산소로 항상 설명을 해볼게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번에는 수증기를 만드는 반응이다. 그러면
반응하는 수소도 기체고 산소도 기체고 만들어진 수증기도 기체란 말이야. 그럼 얘들 사이에는 항상 부피의 비가, 수소가 항상 두 부피, 수소가 항상 HH, 와 산소가 항상 한 부피, 산소 O2. 한 부피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항상 몇 부피가 생기냐면 두 부피가 생기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부피비가 이들의 부피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냐? 2대 1대 2로 항상 생기는 거예요. 기체 반응 법칙은 뭐냐면 항상 모든 기체가 반응할 때는 일정한 뭐가 있다. 부피비가 있다. 이게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하느냐?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아보가드로 법칙이 같이 알아야 돼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냐면 기체들은 너무 작은 거예요. 기체들은 너무 작아서 사람의 눈으로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그놈이 그놈이다. 여기에 수소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이나 여기에 산소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이나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뭐가 일정하면 수가 같으면 그들이 차지하는 뭐도 같다. 부피도 같다. 이것이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거든요. 이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수소, 산소, 수증기가 반응하는 이 반응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소가 두 분자 필요하고 산소가 한 분자 필요해요. 그래서 수증기가 두 분자 생기잖아. 그래야 원자수가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분자수의 비가 곧 무슨 비와 같다? 분자수의 비가 곧 무슨 비와 같다? 부피비와 같을 테니까 기체들은 일정한 분자수의 비로 반응을 하면 항상 부피도 일정하겠죠. 그래서 부피비가 일정하게 성립한다 라는 게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체 반응 법칙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자, 20분에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짧고 간단하다는 거 알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이에요. 이 화학 반응을 하면은 에너지가 관여를 항상 한다는 거지. 어떻게? 에너지가 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화학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발산하는 반응을 우리가 열을 발산한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열을 흡수한다. 그런 반응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발열 반응은 왜 발열 반응이냐면 어떤 에너지가 반응이 일어날 때 원래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성물로 갈 때 에너지에 손실이 있는 거야. 그럼 손실이 있으면 이 손실된 에너지만큼이 바로 뭐로 발생하냐? 바로 열 에너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방출되면은 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이 곳에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핫팩 같은 거 보면은 핫팩 흔들면 어때요? 밖으로 열이 나죠. 바로 이 핫팩의 반응이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흡열 반응은 뭐냐면 반대로 반응 전의 에너지가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반응 전의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생성물로 갈 때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흡수해야 된다고. 이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흡수해야 된다. 에너지가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은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니까는 이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진다. 여러분들 반대로 요 아이스팩 여름에 아이스팩 같은 거 똑딱하면 차가워지거든요. 자, 왜 차가워지냐? 이 아이스팩이 일어나기 위한 반응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내 주변의 온도는 차가워지기 때문에 내 손은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핫팩과 아이스팩의 반응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의 종류는 우리 주변에서 열을 발생하는 반응들이 대부분 발열 반응이고, 보통 이 발열 반응 하면은 쉽게 구분하려면 첫 번째 일단
빛과 열이 발생하면 다 발열 반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빛과 열을 발생하려면 보통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뭐 연소한다, 녹슨다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열 반응은 이런 식으로 기대해 주면 되고요. 흡열 반응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인데 여러분이 외우기 힘들면은 시험에서 만약에 땡땡 암모늄 이런 암모늄과 반응하는 이런 반응들 대부분 한 90% 이상은 흡열 반응의 예시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예시 외우느라 힘들죠? 자, 암모늄 등등등등 있으면 보통 흡열 반응으로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구분하기 쉬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단원에 간단하게 화학 반응, 물리와 화학 반응, 화학 반응식,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의 법칙 세 가지,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 그 다음에 기체 반응 법칙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학 반응할 때 에너지가 출입 어떻게 하는지까지 20분 안에 설명을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내용은 이 정도로 하시고 꼭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과학은 아시겠죠? 네, 선생님 다른 영상들은 하나하나 내용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고요. 네, 시험 잘 보기 바랍니다.